2024년도 10월 고3 전국 모의평가 물리학원 문제풀이입니다. 1번을 보면 자, 그림은 전자기파 AB가 사용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사람의 가슴을 갖다 대고 뼈를 촬영하죠. 그러면 A는 X선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모니터를 통해 화면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B는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기억은 자, A는 X선이다. 네,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은 B는 적외선보다 진동수가 크다. 가시광선은 적외선보다 진동수가 크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D것은 진공에서의 속력은 A와 B가 같다. 진공에서의 모든 전자기파는 속도가 빛의 속도가 같죠. 그래서 D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D것이 다 맞으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A에서 출발해서 B, C를 거쳐 다시 A로 왔죠. 그러면 기억을 보면 변이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한 운동이다.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네요. D것은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보다 크다. 평균 속도는 지금 0이죠. 평균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고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항상 평균 속력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D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A와 B는 도체와 절연체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원자가 D와 전도띠가 붙어 있는 게 도체가 되고 D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절연체가 되겠죠. 그리고 나에서는 전선이 나와 있는데 내부에는 도체가 들어가고 외부에는 절연체로 쌓여 있죠. 그래서 내부가 A가 되고 외부가 B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기억은 A는 도체이다. A는 도체가 맞겠죠. 니은은 B가의 원자가 D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다. 원자가 D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도 원자가 D에서도 에너지 준위가 다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자, D것을 보면 나에서 전선의 내부는 A, 외부는 B로 이루어져 있다. 네, D것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D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빛이 입자와 파동성을 갖는 것과 같이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성을 갖는다는 게 물질파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전자도 파동과 같이 회전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물질파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학생 A는 가는 전자의 파동성을 보여준다. 회전을 한다는 것은 전자가 파동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학생 A는 맞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B는 나는 아인슈타인 광량자설로 설명할 수 있다. X선이 회전하는 것은 광량자설로는 설명이 안 되죠. 광량자설은 빛이 입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 B는 틀렸네요. 학생 C는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짧다. 자, 파장은 P분의 H는 mv분의 H니까 속도가 클수록 파장이 짧아지죠. 그래서 학생 C도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A, C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A를 자석을 가까이서 자기화를 시켰죠. 근데 자석을 치워도 A가 자성이 남아있다는 것은 A가 강자성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강자성체니까 외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죠. 그래서 S하고 가까운 데가 N, S하고 먼 데니까 S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N극, S극이 되죠. 그러면 얘를 솔레노이드 안에 집어넣으면 얘가 들어오는 자기선속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되도록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고 X는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P 반대쪽이 N타입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가에서 자성체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SN이니까 당기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을 보면 가에서 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강자성체니까 당연히 맞겠죠. 자, D것은 나에서 X는 P형 반도체이다. 네, X는 P형이 맞습니다. 네, D것도 맞으니까 기억, 니은, D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를 풀려면 우선 화학 반응식을 만족하게 해야겠죠. 질량수와 먼저 번호를 맞춰보면 2, 2, 1, 1이니까 왼쪽 2가 크니까 2가 되고, 위에는 3, 3, 6이고 2니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헬륨이 되겠습니다. 4, 2 헬륨이 되고, 니온도 똑같은 식으로 맞춰보면 위에가 3, 밑에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삼중수소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의 질량수는 4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니온은 삼중수소이다. 네, 니온을 맞겠습니다. 자, 띠것을 보면 질량결손이 클수록 MC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니까, 질량결손이 클수록 많은 에너지가 나오니까 1에서 나온 에너지가 2보다 더 크니까 4에서 나온 에너지가 더 크니까 가의 질량결손이 더 크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겠네요. 맞는 것은 니온 디귿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VA와 VB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VA를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MVA의 제곱이 2분의 1 KD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VB를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4M VB의 제곱은 2분의 1 K에다가 2D의 제곱이 되니까 4 곱하기 2분의 1 KD의 제곱이고, 이걸 다시 4를 나눠주면 2분의 1 M VB의 제곱이 2분의 1 KD의 제곱이 되네요. 1식과 2식을 비교해보면 VA와 VB는 같게 되겠죠. 총경량은 IA는 델타 PA니까 VA로 운동하는 게 정지했을 때까지의 총경량이니까 MV가 되겠네요. 그리고 IB는 델타 PB인데 얘는 4M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A분의 IB를 해주면 MV분의 4MV니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 A와 B에서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를 내고 소음 측정기로 그 중간 지점에서 어디서 측정한다 그랬죠. 근데 보면 X가 0인데서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X가 0에서 A와 B까지 같은 거리인데 상쇄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은 두 개의 위상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X가 0과 X가 마이너스 2D, X가 0과 마이너스 2D에서 상쇄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두 개 사이의 거리가 소리의 파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D에서는 항상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가운데 지점에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니온을 보면 소리의 세기는 X가 0에서가 X가 3D에서보다 작다. X가 0에서는 상쇄간섭이 일어나서 0이 되고 3D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의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온도 맞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A와 B에서 발생한 소리는 X가 0에서 같은 이상으로 만다. X가 0에서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X가 0에서 상쇄간섭이 일어나니까 반대 위상으로 만나야겠죠. A와 B가.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온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상대성 이론에 대한 문제네요. 자, 문제를 보면, 자, C의 관점에서 봤을 때 A와 B의 원래 고유 길이는 같다 그랬죠. 근데 C의 관성기에서 A가 탄 우주선이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보다 짧다는 얘기는 얘가 VA, VB라 그러면 VA가 VB보다는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가 봤을 때 A는 여기 있으면 B가 VA-VB의 속력으로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그리고 A의 관성계에서 O에서 동시에 출발 미천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그랬으니까 A가 관측했을 때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길이를 보면 OP와 OQ가 더 크겠죠.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문제를 보면 C의 관성계에서 A가 탄 우주선의 속력은 B가 탄 우주선의 속력보다 크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은 B의 관성계에서 PO와 OQ 사이의 거리는 OP와 OQ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OQ가 더 크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이것을 보면 C의 관성계에서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돌아간다. C가 볼 때는 이제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OP가 더, 원래 고유 길이도 OP가 더 짧은데 P가 O 쪽으로 가고 있고 Q는 O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O에서 P에 훨씬 먼저 도착하겠죠. 그래서 빛이 P에 먼저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것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D것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면 가에서는 5N이라는 상자 안에 3N과 2N의 자석이 있는데 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지네들끼리 잡아당겨도 실제 무게는 이 전체 무게가 되겠죠. 근데 나는 이거와 다르게 3N짜리가 바깥에 있어서 얘가 자기력으로 얘를 잡아당기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무게는 원래 나에서는 3N짜리 자석 A가 없으면 7N이 나가야 되는데 얘를 위로 타봐 올리니까 실제 요 전체 무게는 7N보다는 작게 나가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8N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자기력이 A와 B에 당기는 자기력이 5N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나에서도 A가 B를 당기는 자기력이 5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이 무게를 다 재면 원래 5N, 3N, 2N이 다 느껴지니까 10N이 되고 나에서는 원래 5N과 2N이 돼야 되는데 바깥에서 5N으로 얘를 끌어올리는 것 같으니까 2N만 작용을 하겠죠. 2N이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10N, 2N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풀어보면 자, 우선 A와 B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의 세기가 B0라 그랬죠. 근데 A, B는 둘 다 지면으로 들어가니까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BA는 B0인데 마이너스 X 방향이 될 거고 B에 의한 자기장은 마이너스 Y 방향인데 얘도 B0, 크기는 B0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A와 C에 의한 자기장은 C에 의한 자기장도 X축에 나타나니까 두 개를 합했더니 크기가 B0인데 플러스 X 방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BC가 2B0가 되야겠네요. 그래야지 A와 합쳤을 때 B0가 플러스 X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C에는 플러스 X 방향의 자기장을 파는 우선 방향은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크기는 2i가 돼야겠네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BD로 생각했을 때 D에 의한 자기장이 2B0이고 마이너스 Y 방향이니까 BD도 B0가 되고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되겠네요. 자, BD가 마이너스 Y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D의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은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전류의 크기는 2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O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2B0이다. 네, 기억은 맞겠네요. 니은은 전류의 세기는 D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D는 2i, B는 i죠. 그래서 A, B의 서른 전류를 i라 놨을 때 D와 C와 D는 2i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D것은 전류의 방향은 C와 D에서 서로 반대이다. CD는 전류의 방향이 C는 들어가고 D는 지면으로 나오니까 반대가 맞겠죠. 그래서 D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D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야 될 게 수심이 깊을수록 속도와 람다가 크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서는 영역 1이 영역 2보다 수심이 더 깊죠. 그래서 영역 1에서가 물결파의 속도와 파장이 더 크겠습니다. 영역 2 밑에 있는 아크릴판을
영역 1로 옮겼을 때는 다와 같이 했을 때는 영역 1의 속도가 영역 2의 속도보다 더 작겠죠. 그래서 수심이 깊으면 속도와 파장이 더 길다. 요거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나에서 물결파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자, 나일 때는 영역 1이 더 깊죠. 그래서 속도와 파장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막혔네요. 자, 니은은 1과 2의 경계면에서 굴절각을 물었죠. 자, 똑같이 선해lep을 적어보면 sin R분의 sin I는 V2분의 V1은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되고 나의 경우에는 V1이 V2보다 크니까 I가 R보다 크고 나의 경우에는 V1보다 V2가 더 크니까 I가 굴절각보다 작겠죠. 그래서 입사각은 똑같은데 굴절각이 나가 다보다 더 작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다의 결과로 이 그림이 적절하다. 다의 결과로는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영역 밑에 있는 이 아크릴판이 영역 1로 갔으니까 영역 1에서 파장과 속도가 더 짧아야겠죠. 그러면 영역 2에 이 파장이 더 길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역 1보다는.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풀려면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dt분의 d에다가 파이는 선속은 b 곱하기 a해야 되는데 지금 요 꼬리의 면적은 일정하니까 마이너스 a dt분의 d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량 때문에 금속꼬리에 전류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A와 B 전선인데 전선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작아지고 전선에 가까워질수록 자기장이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우선 금속꼬리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A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B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가 있는데 B에 의한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죠. 그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아랫도선에. 그러면 이쪽 방향에 가려면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니까 B에 의한 전류의 방향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지 이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걸 늘리는 방향으로 되겠죠. 그러면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Y축으로 움직일 때는 이제 B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는 없고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가 있겠죠. 자, 마이너스 Y로 가면 A에 가까워지죠. 그럼 A에 의한 자기장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얘가 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흐른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A의 이 방향이 A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A에 의한 자기장을 줄이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이 되고 그러면 A의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역은 시계 방향이다. 자, 기역은 Y축으로 움직이는 게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반시계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 자, 니은은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X가 0보다 큰 부분, 이 부분에서는 XY 평면상의 P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면 스위치가 AB에 연결되어 있고 이제 AB에 연결함에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이 바뀌게 되네요. 그리고 다이오드가 4개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A라고 그러면 자, 2번과 A는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연결되면 전류가 양쪽으로 다 흐르기 때문에 금융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리고 1번과 3번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어도
검육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1번과 검육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1번과 A 그리고 3번과 2번이 같은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B에 연결했을 때보다 작으니까 A에 연결했을 때가 저항이 있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A에 연결하면 저항을 통해서 검육을 통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겠죠. 자, B에 연결했을 때는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겠죠. 위쪽으로 해서 2번과 3번을 지나서 다시 들어와서 B로 흐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기 위해서는 자 우선 A에 했을 때는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N타입, P타입, N타입, P타입이 되고 B에 연결했을 때는 플러스니까 PN, PN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X는 P형 반도체이다. X는 P형 반도체가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니은을 보면 S를 A에 연결하면 A에 연결했을 때는 얘가 다이오드 A를 지나서 위로 흐르죠. 그래서 검육의 전류가 이쪽이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에서 흘러가겠죠. 플러스에서 와서 위쪽 1번을 지나서 C에서 검육에를 지나서 A로 통해서 오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흐르겠네요. C 검육의 D 방향으로 흐르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이것을 보면 S를 B에 연결하면 A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B에 연결하면 A에는 역방향이 걸리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B에서의 굴절률, A에서 굴절률, C에서 굴절률을 먼저 비교를 해봐야겠죠. 굴절률을 알면 모든 것이 좀 쉽게 풀리겠죠. 자, 그래서 A의 굴절률과 B의 굴절률을 비교해보면 A에서 B로 갈 때 굴절각을 R이라 그러면 스네드 법칙을 써보면 sin R분의 sin 세타 제로는 NA분의 NB가 되겠죠. 여기서는 세타 제로가 더 크니까 얘가 1보다 크죠. 그래서 B의 굴절률이 A의 굴절률보다는 크겠네요. 자, 이제 A와 C를 비교해보면 Y를 보면 되죠. 여기서 여기 또 굴절각을 R이라 그러면 R이 이제 시타 제로보다는 크죠. 그래서 sin R분의 sin 세타 제로는 NA분의 NC가 되는데 얘는 R이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작겠네요. 따라서 NA가 NC보다는 크겠네요. 따라서 굴절률은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에 왔을 때는 Y가 전반사를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P에서 법선을 하나 꺼주면 요각이 B에서 A로 갈 때 임계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세타 제로가 45도보다 작다 그랬죠. 자, 세타 제로를 알기 위해서는 요 부분에서 보면 세타 제로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세타 제로니까 여기가 같은 각이죠. 여기가 세타 제로고 여기가 세타 제로니까 요 각도 세타 제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타 제로를 두 개를 합쳤더니 90도보다 작네요. 이 세타 제로가 90도보다는 작으니까 세타 제로는 45도보다는 작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자, P에서 X의 굴절각은 Y의 입사각보다 크다. 자, P에서 Y의 입사각은 세타 C죠. 얘가 임계각이 되었죠. 그리고 X의 굴절각을 보면 X의 굴절각은 자, X가 이렇게 입사하죠. 그러면 B가 A보다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법선 쪽으로 좀 더 붙겠죠. 그래서 임계각보다는 굴절각이
항상 작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D것을 보면 인계각은 A와 B 사이가 B와 C 사이보다 작다. 자, 인계각을 비교할 때는 굴절각이 90도니까 사인 세타 A와 B 사이 인계각을 AB라 그러면 얘는 B에서 A로 갈 테니까 MB분의 NA가 되겠죠. 그리고 C와 B 사이의 인계각을 세타 CB라 그러면 MB분의 NC가 될 텐데 NA가 NC보다 크죠. 그래서 사인 세타 AB가 사인 세타 CB보다 크겠죠. 그래서 세타 AB가 세타 CB보다 크네요. 그래서 인계각은 A와 B 사이가 B와 C 사이보다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우선 B와 C의 관계를 줬는데 B와 C의 질량은 같다 그랬죠. 그래서 B를 M이라 그러면 C도 M이 될 거고 A는 MA, D는 MD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충돌 과정에서 충격량은 B가 C의 3분의 2라 그랬죠. 자,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은 IB라 그러면 자, 처음에 속도가 제로 있고 나중에 A와 B, 그 C가 D가 붙어 가는데 충돌의 속력이 B가 C의 2배라 그랬으니까 얘가 2V'이라 그러면 얘는 V'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B의 충격량은 델타 PB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정지에 있다가 2V'이 됐으니까 2mV' 되겠죠. 그리고 C의 충격량을 구해보면 델타 PC가 될 텐데 얘는 처음에는 V로 움직였죠. 그래서 나중에 MV' 됐으니까 MV' 마이너스 MV가 되겠네요. 크기니까 절대값을 해주면 V가 V'보다는 크니까 MV 마이너스 V'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B의 충격량이 C의 충격량의 3분의 2라 그랬죠. 그래서 IB는 3분의 2 IC가 되니까 EMV'은 3분의 2에다가 M에다가 V 마이너스 V'이 되겠네요. M 없애주고 2도 없애지니까 3V'은 V 마이너스 V'이 되겠네요. 따라서 4V'이 V가 되니까 V'은 4분의 1 V가 되겠네요. 그래서 CD의 나중에 속도는 4분의 1 V가 되고 AB의 속도는 2분의 1 V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A와 D의 질량비니까 자, A와 D의 충격량도 B와 C의 충격량과 같이 A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과 같고 C가 받은 충격량과 D가 받은 충격량이 같죠. 그래서 IA는 3분의 2 ID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을 IA라 그러면 얘는 델타 PA니까 MA에다가 V 마이너스 2분의 1 V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MAV가 되고 D가 받은 충격량은 D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MD에다가 처음에는 정지에 있다가 나중에는 4분의 1 V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IA가 3분의 2 ID니까 2분의 1 MAV는 4분의 1 MDV 곱하기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V 없애주고 4, 2 없애주니까 MA는 3분의 1 MD가 되네요. 따라서 MA분의
MD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연력학에 관한 문제네요. 자, 연력학을 풀기 위해서는 연력학 제1법칙에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는 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D에서 A 과정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 식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A, B, C, D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고 B, C, D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니까 B, C와 D에서는 W가 0이 되겠네요.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외부에 일도 안 하고 외부에서 일을 받지도 않았겠죠.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CD 과정에서 기체의 외부 에너지로 받던 일의 3배라 그랬죠. 자,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내부 에너지가 나와 있죠. 자, A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2U고 B에서는 4U니까 A에서 B에 가는 과정에서는 플러스 2U만큼을 받았겠네요. 내부 에너지 증가했죠. B에서 C로 갈 때는 마이너스 2U만큼의 내부 에너지 감소했고 C에서 D로 갈 때도 마이너스 U만큼을 감소했고 D에서 A로 갈 때는 U만큼이 증가했네요.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2U죠. 이거는 C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3배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3분의 1 BC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겠죠. 그래서 3분의 2 U가 되겠네요. 근데 외부로부터 2를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완성시켜 보면 여기는 U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5U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U가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AB 과정에서 외부로 한 일을 보면 우리가 PV는 NRT라는 상태 방정식이 있죠. 근데 P가 일정하니까 P 델타 V는 NR 델타 T가 되겠네요. 그래서 P가 일정할 때 델타 V와 델타 T는 비례하겠네요. 그래서 P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량하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하고 P 델타 V가 외부로 일을 해주든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양이죠. 걔하고 비교하겠네요. 그래서 U 대 3분의 2U니까 2U니까 여기는 플러스 3분의 4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해주면 3분의 10U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는 다 해결했습니다. 자, 기억은 기체의 부피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A에서 B로 갈 때는 외부에 일을 해주죠. 3분의 4U만큼 외부에 일을 해주니까 부피가 증가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이어는 기체가 방출하는 열량은 BC와 CD에서 방출하는데 BC에서는 2U, CD에서는 3분의 5U만큼을 방출하니까 CD 과정이 BC 과정보다는 작죠.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이것은 열기관의 열효율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열효율을 E라 그러면 Q분의 W가 되겠죠. 자, 근데 Q는 3분의 10U 플러스 밑에 U가 있죠. 이것분의 W는 3분의 2 U가 되겠죠. 3분의 4U만큼 일을 하고 3분의 2 U만큼 일을 받았죠. 그래서 아래의 3을 곱해주고 U를 나눠주면 10 플러스 3분의 2가 되니까 1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효율은 1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 조건을 좀 보면 자, 마찰 구간 1, 2에서는 같은 에너지만큼이 소비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3HM 지점에서 V의 속도로 출발한 애가 마찰 구간 2개를 지나고 수평면을 지나서 다시 경사로 올라갈 때 V의 속도로 올라간 지점이 HM 지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운동 에너지가 같으니까 위치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마찰 구간에서 잃어버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mgh-mgh가 2mgh가 되죠. 이 값이 마찰 구간 1, 2에서 소모된 에너지니까, 근데 1, 2에서 소모된 에너지가 같으니까 이때 에너지는 각각 mgh와 mgh만큼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u를 mgh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1과 2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Q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3분의 2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감소한 에너지를 U라 그랬으니까 Q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U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P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양이 U니까 2분의 5U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보면, 자, D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D는 여기서 등속 운동을 하니까 D 구간을 1구간을 지날 때 감소된 역학적 에너지는 mgd가 되죠. 근데 얘가 mgh죠. 따라서 D는 H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P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P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보면, 자, P와 요 수평면에 올라갈 때 요 점을 R이라 그러면 이 점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이 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U죠. mgh니까 U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Q에서와 에너지가 같아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U가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U일 때 속도가 V였죠. 그러면 P는 위치 에너지가 없으니까 2분의 5U일 때의 속도를 VP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니까 V제곱에 비례하죠. 따라서 VP는 루트 5 V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1에서와 Q에서 같다. 자, 1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요 제일 낮은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보면 되겠죠. 자, 이 제일 낮은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가 2분의 5U와 같죠.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은 마찰이 없으니까 P점과 이 지점, H인 지점에서의 에너지가 같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mgh니까 U죠. 그래서 U 플러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U가 되겠네요. 근데 Q에서의 운동 에너지도 2분의 3U가 되죠. 얘가 2P가 되, 2Q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운동 에너지는 같아야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에서 문제 조건을 우선 보면, 자, 나에서 먼저 보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고 그랬죠. 자, C의 전기력이 0이 작용하려면 여기서는 A와 B의 전하량이 같고 부호도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C에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기 위해서 A를 플러스 Q, B도 플러스 Q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A, B가 모두 플러스 Q이니까 이제 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해서는 A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고 그랬죠. 근데 전하량의 크기가 A가 C보다 크다 그랬죠. 근데 AC에 작용하는 전하량이 같은데 A가 C보다 크기 때문에 만약에 C가 플러스 전하량을 갖는다면 AB에서 받는 힘이 같으려면, AC가 받는 힘이 같으려면 C도 Q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C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Q'이라고 두고 전기력을 K R 제곱분의 Q1, Q2를 이용해서 C의 전하량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정량적인 게 아니고 정성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 A가 C보다 크다 그랬는데 A와 B가 같기 때문에 B가 C보다 크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A와 C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AC는 보호가 다르기 때문에 당기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D것은 가에서 A와 B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같다. 자, A의 전기력은 B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X방향, C에서는 플러스 X방향인데, B에서 작용한 힘이 B가 C보다 전하량도 크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A에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X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자, B에는 A에 의해서 플러스 X, C에 의해서 플러스 X니까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D것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면, 자, 실 R이 M을 당기는 장력을 T라 그러면 M에 작용하는 힘은 T와 중력 두 개가 작용하겠죠. 그리고 C, B에 A까지 작용하는 실의 장력은 T'이라 그러면 이게 모두 다 T 플러스 mg가 되겠네요. 이 Q가 B를 당기는 힘이 요 T의 2분의 3배라 그랬죠. 그래서 T'이라 그러면 얘는 T 플러스 mg가 되죠. 얘는 2분의 3T가 되겠네요. 그래서 T는 2mg를 구할 수 있습니다. T가 2mg니까 T'은 3mg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A가 아래쪽으로 받는 힘은 3mg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은 R을 끊었다 그랬죠. 이 C를 끊었을 때는 B의 질량을 MB라 그러면, 자, 가속도를 그때를 A라 그러면 R이 끊어졌을 때 가속도를 A라 그러면 A는 3mg에서 여기 뒤에 mg를 빼면 힘은 2mg가 되겠죠. 그리고 총 질량은 7m 플러스 mb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5점을 갔을 때 P가 끊어졌다 그랬죠. 그러면 A의 가속도는 6m분의 3mg니까 2분의 1g가 되겠네요. 그리고 B와 C의 가속도를 A'이라 그러면 A'은 M 플러스 MB분의 MG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 AB는 등가속도로 하면 가속도가 A가 B의 2배라 그랬죠. 그러면 A의 가속도가 2분의 1g인데 얘는 2 곱하기 A'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G죠.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G를 없애주면 4M은 M 플러스 MB가 돼서 MB는 3M이 되겠습니다. 자, MB가 3M이니까 이걸 미식에다 다 넣으면 A는 처음에는 5분의 1g의 가속도를 갖고, 그 다음에 A의 가속도는 2분의 g고 B와 C가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의 가속도는 4분의 1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기술을 해보면 처음에 R이 끊어질 때 속도가 0이었죠. 근데 얘가 5점까지 5분의 1g의 가속도로 5점까지 왔을 때 속도를 V라 그러면 얘가 5점을 지나면 이제 P가 끊어지죠. P가 끊으면서
B와 C가 연결된 게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겠죠. 여기서는 4분의 1 G의 가속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주면 가속도의 방향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P가 끊어진 순간 요 속도 V를 구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 다시 O쯤에 돌아왔을 때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V 이쪽 플러스 V로 갔다가 마이너스 V로 오고 총 걸린 시간이 T0라 그랬죠. 자, 그러면 처음 R이 끊어질 때부터 O까지를 T1, 그리고 O에서 다시 요 5점까지 올 때를 T2라 그러면 T0는 T1 플러스 T2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T1 동안에 5분의 1G로 운동할 때 속도가 V가 됐죠. 그래서 V는 5분의 1 G T1이 되고, T2 조 동안에는 V로 가다가 돌아와서 마이너스 V로 올 때가 T2니까 마이너스 V는 V 마이너스 4분의 1 G T2가 되겠네요. 그래서 2V는 4분의 1 G T2가 되니까 V는 8분의 1 G T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식 4식이라 그러면 두 개가 같아야겠죠. 5분의 1 G T1은 8분의 1 G T2니까 이 없애주면 T2는 5분의 8 T1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T1 플러스 T2가 T0니까 T1 플러스 5분의 8 T1은 T0가 되니까 5분의 13 T1은 T0가 되네요. 따라서 T1은 13분의 5 T0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V를 구하라 그랬죠. C의 속력이니까 B의 속력하고 C의 속력은 같겠죠. 그래서 V는 우리가 T1을 구했으니까 3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5분의 1 G T1이니까 5분의 1 G에다가 13분의 5 T0가 되니까 13분의 1 G T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